워크숍 둘째 날 밤, 술자리가 끝나고 모두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일부러 그를 붙잡았습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캠프장 한쪽 어둡게 켜진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제 안에서 그동안 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상사와 직원이라는 선은 이미 의미가 없었고 저는 그를 한 남자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회사에 다닌 지 10년이 넘으면서 나름대로 경력도 쌓았고 후배들을 이끄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 생활 같았지만 사실 제 일상은 반복적이고 지루했습니다. 매일 비슷한 보고서와 똑같은 회의에 책임만 커져가는 자리. 그런데 제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저희 부서로 온 3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업무 능력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과 또렷한 외모 덕분에 사무실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후배 직원들이 은근히 그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에서 그와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 첫날은 회사에서 준비한 단체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팀을 나눠 체육 활동을 하고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이어가며 웃고 떠드는 자리. 평소 사무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체육 활동을 할 때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고 공을 잡고 달리는 모습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가 땀에 젖은 채 웃으며 동료와 하이파이브를 할 때마다 제 시선은 본능처럼 그에게 향했습니다. 순간순간 눈이 마주치면 저는 괜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단체 회식까지 이어지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단체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모여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받는 시간이었는데 직원들은 하나둘씩 졸음을 참기 바빴습니다. 저 역시 집중은 잘 되지 않았고 발표자의 목소리보다는 자꾸만 제 부하 직원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그가 앉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어색하지 않게 웃으며 받아주었고 그 반응 하나에도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저녁 술자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와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본격적인 술자리가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위로 술잔이 돌고 웃음소리와 농담이 오가며 분위기는 금세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사로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자리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의 목소리와 표정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제 기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술이 오를수록 제 눈에는 그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제 귀에는 그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밤은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겠다고 말이죠. 시간이 늦어가면서 직원들은 하나둘 취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 넘게 앉아있던 테이블이었지만 어느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사라지니 오히려 그의 존재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빈잔을 들어 그의 앞에 놓고는 술을 따라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상사와 직원이라는 경계는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저는 그 남자와 함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캠프장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우리 둘만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걷고 싶었고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길 바랐습니다. 짧은 정적조차도 묘하게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안의 선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하 직원도 계속 저를 바라보며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는 자연스럽게 부하 직원의 손을 잡고 숙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한 방 안불을 켜는 순간 작은 공간에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뒤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나 주말이 되면 우리는 은밀히 만나곤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마주치면서도 눈빛 속에는 서로만 아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짜릿했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히 상사와 직원이었지만 밖에서는 전혀 다른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게 모르게 그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배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기거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해 보였지만 사실 제 선택에는 분명 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부하 직원 역시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 시선을 피하면서도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채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회사 안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직원으로만 지냅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나 출장이 있을 때면 여전히 단둘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관계는 위험했고 언제든 들통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둘 다 쉽게 끊어낼 수 없는 달콤한 비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부도덕하다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를 챙겨주며 제 권한을 행사하는 순간 저는 다시 젊어진 듯한 설렘과 권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끊어낼 수 없는 그 관계.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